여기 주로 이렇게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건 뭐냐면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영 프리드만 책이 있거든요. 영 프리드만이라고. 또 세 가지 책이 유명하죠. 이 AP 피직스 C의 세 가지 책이 유명한데 할리데이, 그다음에 영 프리드만, 그다음에 서웨이라고 또 있어요. 서웨이. 그다음에 피직스 1은 지안콜리 많이 쓰잖아요. 지안콜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은 요 영 프리드만 그림을 좀 주로 사용합니다. 그림들이 좀 상당히 인상적이라 가지고. 할리데이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사용해요. 할리데이.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학교에서는 세인폴 할리데이 사용하고, 디어필드 영 프리드만 사용하고, 콜롬비아 대학교도 이거 쓰죠. 그래서 세인폴 나온 애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다시 곧 대학교 올라가서 또 똑같은 책을 또 배우는 그런 애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 프리드만도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이 그림은 하여튼 요걸 좀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모멘텀이 또 중요한 그 줄기 중에 하나예요. 요걸 해야지 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도 모멘텀 파트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모멘텀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빼먹은 게 뭐가 있냐면 2디멘저널 키네마틱스하고 그다음에 서큘러 모션 아직 안 했거든요. 그건 조금 잡스러운 부분이라서 그건 잠시 뒤에 밀어놓았고요. 일단 모멘텀이 큰 줄기다. 모멘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까지 한 다음에 다시 서큘러 모션으로 돌아갈게요. 이거 왜 지우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지우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공부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자, 봅시다. 자, 임펄스는 뭐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야구 배트예요. 야구 배트가 왜 이렇게 생겼냐고 그렇겠지만은, 야구 배트가 이렇게 생겼죠.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 끝부분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있는데, 이렇게 이걸 여기서 본 것입니다. 이쪽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때릴 때 이 야구 배트가 공에게 어떤 쪽으로 힘을 주냐면 이쪽으로 힘을 주고, 물론 공도 야구 배트에게 거꾸로 리액션을 주게 되죠. 근데 이 공이 받는 공이 힘을 받으면서 이게 지금 압축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꾹 눌러 있는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시간이 델타 t라고 했을 때 이 포스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임펄스라고 합니다. 임펄스. 포스에다 디스턴스를 곱해준 게 뭐였냐면 웍이었잖아요. 근데 포스에다 타임을 곱해준 건 임펄스다. 물론 또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FT 그래프일 때 밑에 있는 에리어가 또 임펄스입니다. 인티그럴 해줘도 됩니다. 그 그림들이 여기 좀 있죠. 여기 보시면은 포스를 딱 이렇게 직각 형태, 렉탱글러 형태로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부드럽게 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두 개 에리어가 같다면 그건 임펄스가 같은 것이다. 자, 근데 보통 실제 현실에서는 어떠냐면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 형태로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 배트가 제일 처음에 공에 딱 닿는 순간 아주 작은 힘이었다가 꾹 눌릴 때 아주 큰 힘이 됐다가 다시 또 약한 힘으로 눌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크기의 렉탱글한 형태의 요 에리어는 같지만 렉탱글한 형태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시간 간격도 똑같다고 하고, 그때 평균 높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에버리지 포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버리지 포스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FDT 이렇게 인티그럴 한 거나 같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임펄스를 한다. 자, 여기도 보면은 임펄스가 이렇게 아주 피크로 아주 큰 힘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임펄스가 가해진 거나, 긴 시간 동안에 약한 힘으로 임펄스가 가해진 거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친구한테 머리를 이렇게 탕 때리거나 그러는데, 아주 세게 그냥 한 번 때린 거나 매일 조금씩 때리는 거나 나빠지는 건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은 모멘텀하고 나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베리어블들의 관계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게 화살표가 너무 위에 떠 있는데, 자, 모멘텀 벡터라서 위에 화살표를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MV, V도 벨라시티도 이것도 위에 에러가 있죠. 그죠? 화살표. 자, 그 다음에 F넷하고 모멘텀은 어떤 관계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넷은 MA. 자, 그런데 A는 뭐였냐면 dBdt. 그 매스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매스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D에다가 M 곱하기 V 곱하기 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V는 뭐냐면 또 DP가 되죠. D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되겠지만은 F 이꼴 MA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식이 F넷은 DP DT다. 이런 걸 또 나중에 좀 배우게 됩니다. 이게 좀 더 근본적인 식이라고. 매스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DP DT가 F넷하고 같다고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키네틱 에너지는 뭐냐?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지만은 이것도 또 한번 위아래다가 M을 한번 곱해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M, 위쪽에 M의 제곱, V의 제곱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럼 아래쪽은 EM, 위쪽은 MV 전체 제곱이니까 P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의 제곱 나누기 2M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뭐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모멘텀이 같을 때 매스만 가지고 키네틱 에너지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워크 키네틱 에너지 띠어렘이라는 거 배웠었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임펄스 모멘텀 띠어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모멘텀을 굳이 왜 그렇게 다시 모멘텀이라는 게 왜 굳이 배워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다른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포지션이 있다. 포지션의 체인징 레이트가 있잖아요. 포지션의 체인징 레이트가 벨라시티였어요. 근데 이게 만일에 if 이게 0이면 어떻게 됐었냐면 포지션이 안 변하는 거죠. 포지션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델타 벨라시티, 델타 t. 이게 뭐였냐면 엑셀러레이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만일에 엑셀러레이션이 만일에 0이다. 그럼 어땠냐면 벨라시티가 콘스탄트였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런 걸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델타 뭔가 물음표 뭔가의 체인징 레이트가 포스가 되는 거. 그래서 포스가 만일에 0이면은 이 물음표가 일정한 거. 그런 걸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찾아보려고 그래요. 포스가 0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포스가 0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때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바로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필요해서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결론은 뭐냐면 임펄스 넷은 체인지 오브 모멘텀이다. 이거 지금 하고 싶은 건데 포스 넷이 콘스탄트일 때 어떻게 되냐면 임펄스 넷은 F넷에다가 델타 T를 곱하고 F넷은 뭐냐면 MA A는 뭐냐면 델타 V 델타 T 이렇게 되잖아요. 델타 T하고 델타 T 없어지면서 M 델타 V. 자, M 델타 V면 이거는 M V 파이널 빼기 M V 이니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델타 P가 됩니다. 모멘텀의 체인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F넷이 타임의 펑션일 때 어떻게 되냐. 자, 또 임펄스를 구해보죠. Fnet dt 여기 뭐가 되는지 이게 임펄스라는 건데 지금. 자, F넷은 뭐냐면 MA니까 이건 dBdt dt하고 dt가 없어지면서 M 나오고 dv. 자, 이걸 인티그럴 합니다. vi부터 시작해서 v 파이널까지. 자, 그럼 뭐가 되냐면 mv 파이널 빼기 mv 이니셜. 또 역시 모멘텀이 체인지가 됩니다. 델타 p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사용되느냐? 임펄스 넷이 체인지 오브 모멘텀과 같다. 이게 어디서 사용되느냐? 그걸 이제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 여기요? 네. 천천히 적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모멘텀 컨저베이션 들어가기 전에 뭘 먼저 하려고 하냐면 일단 모멘텀하고 임펄스 조금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0.4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0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제일 처음에 모멘텀은 뭐냐? PI는 3, 4, 12,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떠냐? 이때도 지금 0.4거든요. 매스는 0.4 곱하기 20이니까 P 파이널은 8이 되겠네요.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벽이 얘한테 주는, 얘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튕겨 나갈 때 벽이 얘한테 주는 임펄스는 어떻게 되냐면 체인지 오브 모멘텀. 체인지 오브 모멘텀이란 건 8 빼기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이 되겠네요. 이렇게 20이 된다. 유닛은 뭘 사용하냐면 뉴턴 세컨드예요. 포스에다가 타임을 곱하는 거니까 넣어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MV로. 그래서 이쪽을 PI라고 하겠습니다. PI. 그 다음에 이쪽으로 튕겨 나갑니다. 요걸 여기다 다시 그렸어요. 이렇게. P final. 이렇게 그리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되냐? PI 빼기 P final은 어떻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게 델타 P다. 자, 그 크기는 어떻게 되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니까 이 P 델타 P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2배 P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P는 똑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들어올 때 벨라스티나 나갈 때 벨라스티는 똑같다고 가정하고서 그래서 이건 MV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2MV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고요. 축구 선수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뭐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컨저베이션 오브 토탈 리니어 모멘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모멘텀이 컨저브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콜리전하고 그 다음에 스틱 투게더 그 다음에 익스플로전이나 뭐 세퍼레이션이나 같은 말인데 그것들을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지금 M1하고 M2인데 각각 V1, V2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다음과 같이 힘을 받습니다. 이쪽을 F1이라고 하고 여기를 F2라고 할게요. 이렇게 F1하고 F2다. 자, 그러면 F1하고 F2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냐면요 0이 됩니다. 자, 여기다 시간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임펄스. 임펄스는 체인지 오브 모멘텀 P1 플러스 P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1하고 P2 더한 값이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같다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는 데리버티브가 되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F1하고 F2 두 개 더하면은 이것은 뭐냐? D P1 플러스 P2 이렇게 데리버티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의 값은 이건 컨스탄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P1하고 P2를 더한 값은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M1 V1 플러스 M2 V2는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토탈 모멘텀은 변하지 않는다. 자, 충돌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스틱 투게더의 경우는 어떠냐? 총알이 와가지고 나무 토막이 박힌다. 이런 경우에 또 보면은 총알은 어떤 쪽으로 힘을 받게 되냐면 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무 토막은 앞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 이 각각을 우리가 F1하고 F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F1하고 F2다. 자, 그럼 이 경우에도 아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F1 플러스 F2는 0이고 요것은 DP 1 플러스 P2 나누기 DT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P1하고 P2를 더한 값은 또 역시 컨스탄트다. 변하지 않는다. 충돌 전이나 충돌 후에.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엔 스몰 m이 다가오는 거죠. MV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V 파이널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이나 나중이나 모멘텀은 같은데 스피드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V 파이널은 MV 나누기 M 플러스 스몰 m
이렇게 되죠. 아까 어떤 학생이 말하는데 피직스 1을 이미 수업을 들었었던 학생들이 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피직스 C가 더 문제가 쉽다. 이게 약간 진실이기도 하고 약간 아닌 것도 있는데 피직스 1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문제들도 있긴 한데 공통적으로 다루는 거는 피직스 C가 더 좀 문제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피직스 1이 한 5년 전에 시험이 피직스 B에서 C1으로 바뀌면서 문제 형태가 약간 SAT 1하고 비슷하게 한참 읽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제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상당히 어렵게 바뀌어 있는데 피직스 C는 그냥 다이렉트하게 좀 물어봐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위주라서 쉽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문제도 약간 좀 형태도 쉽고 문제 내용이 쉬운 건 아닌데 형태가 쉽고 그 다음에 5점의 비율도 상당히 높고 그래가지고 5점 받기가 쉬운데 방학 때 좀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서 또 학교에 가서 C를 또 안 배우는 사람들은 그냥 안 하고 있다가 한참 나중에 한 2월달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럼 이제 그때는 또 갑자기 후달리게 돼요. 왜냐면 FRQ가 있기 때문에 FRQ를 또 한 60문제 정도는 풀어봐야 되거든요. 한 20년치 정도는 풀어봐야지. 한 해에 3문제씩 있거든요, FRQ가. 근데 보통 그게 시험이 45분짜리 시험이라서 15분 동안 한 문제를 푸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15분 곱하기 60개 정도는 풀어봐야만 되는데 몇 분이죠, 그러면? 15시간이요? 그거밖에 안 돼? 아, 그러네요, 정확하게. 15시간만 공부하면 되는 거 같고 왜 이렇게 힘들어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다른 AP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놈의 이미 5점이 나오는 게 확실시되는 캘큘러스는 맨날 갖고 붙들고 있더라고 보니까. 피직스를 안 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거라도 안 나올까 봐 걱정된다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렇게 이 과목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쉬운 과목이 뭐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티즘이죠. 생각보다 오히려 거꾸로. C는 문제가 그래도 FRQ나 그런 게 응용할 문제가 많거든요. MCQ는 그렇게 응용할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근데 FRQ는 나름대로 응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C에 비해 ENM 들어가죠? 네? C의 ENM이 후반부에 있죠. 학교마다 C의 미케닉스만 배우는 학교도 있고요. C의 ENM도 동시에 배우는 학교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시작되죠, ENM이. 그래서 C 미케닉스에 대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한 60% 이상을 보내시다가 선생님들이 60%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에 후다다닥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애들은 그냥 또 ENM을 전혀 뭐 예습이나 그런 거 안 하는 학생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름대로. 뭔가 내용이 좀. ENM이요? 너네 학교? 너네 학교는 ENM이죠? 아니 코र्스. 아, 이거요? 이 코스는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날 ENM이 시작되는 거죠. 마치 광고하는 셈이 돼버렸네요. ENM은 언제 하느냐? 일요일날, 매주 일요일날 이번 주부터 12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돼버렸네요. 근데 ENM이 좀 더 쉽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문제 패턴이 굉장히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쉽다는 건 아니고, 내용은 미케닉스보다 정말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은. 그런데 처음에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만 문제들이 약간 응용이 좀 없고 좀 상당히 다이렉트합니다. 그리고 문제 패턴이 매년 거의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ENM은 5점 받고 미케닉스는 4점 받는 학생들도 가끔 봤어요. 점수가 따로 나와요? 점수 따로 나오죠. 둘 다 반절짜리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 AP는 한 3시간짜리인데 이거는 150분짜리죠. 네, 150분? 1시간 반짜리 시험이죠. 둘 다 합해서 1시간 쌓여요? 네, 둘 다 합해서 1시간. 45, 45. 문제는 35문제, MCQ. 그리고 FRQ는 3문제인데 실제로 그 안에 5문제 작은 문제들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키네틱 에너지 있잖아요. 키네틱 에너지의 새로운 식.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EM분의 P의 제곱. 자, 이렇게 제일 처음엔 키네틱 에너지가 이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멘텀은 똑같아요. P의 제곱으로서. 하지만 움직이는 매스가 m 플러스 스몰 m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럼 키네틱 에너지가 바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m이었는데 나중에는 m 플러스 스몰 m으로서 키네틱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멘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키네틱 에너지만큼이 어디로 갔느냐? 줄어든 키네틱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총알이 박히면서 그렇죠. 히트로 가는데 히트라는 게 뭐냐? 여기 있는 몰레큘들이 말이죠. 몰레큘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 안에 있는 몰레큘들이 만일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것은 뭘 뜻하느냐면은 이 전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뜻하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 안에 들어있는 몰레큘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어떤 놈은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놈은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놈은 이렇게 어떤 놈은 또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은 몰레큘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히트인 것입니다. 이게 히트인 것이다.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덩어리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에 그 안에 있는 몰레큘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음과 같이 랜덤하다. 그러면 그게 바로 히트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 키네틱 에너지가 어디로 다른 데로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전체 덩어리의 키네틱 에너지가 안에 들어있는 몰레큘들의 키네틱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몰레큘들의 키네틱 에너지를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고 인터널 에너지가 바로 히트다. 그렇게 부른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말하는 이 키네틱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이 벌크 전체 덩어리의 키네틱 에너지를 말하는 거라서 그 키네틱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익스플로전 세퍼레이션이 있는데 요거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뭔가 폭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액션 앤 리액션. 이 경우에도 아까랑 마찬가지죠. F1하고 F2 두 개를 더하면은 0이죠. 액션 앤 리액션이라서. 그래서 D P1 플러스 P2 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모멘텀은 또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제일 처음에 이 덩어리가 제일 처음에 모멘텀이 0이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P1 플러스 P2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M 곱하기 V1 플러스 스몰 m 곱하기 V2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도 각각의 모멘텀의 크기 있잖아요. 하나가 10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모멘텀의 크기는 같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매스가 만일에 한쪽은 뭐 3이고 한쪽은 2다. 그럼 얘는 몇이냐면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3인 그런 비율을 가지게 될 겁니다. 키네틱 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렇게 되나요? 2m분의 P의 제곱. 자, P가 같으니까 키네틱 에너지는 뭐에 반비례하냐면 매스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이 되냐면 매스가 3대 2니까 키네틱 에너지는 2대 3이 될 것입니다. 매스가 큰 쪽이 이렇게 뭔가 폭발을 해서 파편이 튀어나갈 때 매스가 큰 쪽이 키네틱 에너지가 더 작다는 사실이에요. 스피드가 작은데 제곱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매스는 크더라도.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이그젬플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자, 이게 before고요. 이게 after예요. 충돌하는 모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식들 한번 쭉 써볼게요. 자, 제일 처음 거는 어떤 거냐면 2 곱하기 5니까 5 곱하기 2니까 1이었죠. 그럼 얘는 어땠냐면 마이너스 0.6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얘는 매스가 몇이냐면 0.5였으니까 0.5 곱하기 V1 그 다음에 이쪽은 0.3 곱하기 2니까 0.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V1을 구해야죠. 뭐 V1 구하고 이건 좀 이따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럼 2번 자, 스피드하고 키네틱 에너지 어떻게 됐냐 그랬죠. 이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된다. 제일 처음에 모멘텀은 몇이었냐면 2mv 나중에 몇이냐면 3m이 되죠. 한 덩어리. 그래서 v 파이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 파이널은 결국 뭐가 되냐면 3분의 2v 같이 되고요. 자, 그럼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제일 처음에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 2mv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는 2분의 1에다가 매스는 3m 그 다음 매스는 3분의 2v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한번 빼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얼마만큼의 히트가 발생하는지 계산해 보시고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스틱 투게더죠. 한 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충돌 전에 토탈 모멘텀 요 두 개를 합해야 되죠.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요. 숫자가. 그래서
1 마이너스 0.6 이렇게 되고요. 여기 한 덩어리가 되면 토탈 매스는 0.8 곱하기 V 파이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쪽은 몇이냐? 0.4. 자, V 파이널은 따라서 몇이냐?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Recoiled velocity of the rifle 이렇게 써있는데 총알을 쐈어요. 총알을 쐈더니 라이플이 뒤로 튕겨나간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토탈 모멘텀 0이었는데 이제 얘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3 곱하기 V1 프라임. 그 다음 얘는 매스는 5g이라고 써 있어요. 5g은 몇이냐면 1000분의 5예요. 1000분의 5. 그 다음 스피드는 몇이냐면 3이 아니라 300입니다. 30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뭘 구해야 되느냐? 또 V1 프라임 구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위에 있는 문제부터 쭉 숫자들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천천히 한 5분 정도 계산해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이거 몇 나왔나요? V1 마이너스 0. 몇이요? 0.4예요. 미터 퍼 세크. 거꾸로 간다는 얘기네, 하나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Q는 히트는 몇이 나오냐면 한쪽은 MV제곱이 한쪽은 3분의 MV제곱입니까? 3분의 1 MV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얘는 몇이냐면 0.5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몇 나오나 이거? 마이너스 0.5요. 예, 마이너스 0.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썼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모멘텀은 근데 1차원에서 완 디멘저널에서만 컨저브 되는 것이 아니라 벡터기 때문에 x는 x대로 y는 y대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다 컨저브가 된다고 합니다. x는 x대로 y는 y대로 다 컨저브가 된다. 자, 그걸 숫자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얘는 지금 모멘텀이 지금 10이에요. 하지만 x방향으로 10이네요. 그래서 10,0이라고 쓰겠습니다. 10,0 이렇게 쓸게요. 하지만 얘는 지금 멈춰 있으니까 0,0입니다. 자, 근데 이건 정면 충돌이 아니라 약간 비껴 맞는 경우, 글랜스 콜리전이라고 합니다. 글랜스가 뭐 이렇게 견눈으로 보다? 뭐 이런 뜻인가요? 흘겨보다? 그죠? 그런 것인데, 그렇게 약간 비껴 맞는 경우죠. 정면으로 탁 맞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튕겨나가고, 얘는 이렇게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1kg면 지금 몇으로 가고요? 7,3으로 밸런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7,3 플러스 3kg은 몇이 되냐면 이쪽으로 이제 Vx, Vy가 되네요. V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Vx하고 Vy를 각각 구해보면은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Vx는 몇이 나오죠? 몇입니까? Vx
지금 x는 x끼리 y는 y끼리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네? 몇 나왔어요? 1이에요. 예. 그 다음 vy는 마이너스 1 그죠? vy는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에너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자, 2분의 1에다가 10에다가 그 다음에 아니죠. 다시 에너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2분의 1에다 1에다가 10의 제곱. 여기는 멈춰 있으니까 0. 자, 얘가 얘랑 같은지 한번 체크해 보는 중입니다. 7,3하고 같은지. 7,3은 피타고라스로 그 스피드 계산할 수 있죠? 이쪽이 피타고라스로 몇입니까 이거? 7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1 곱하기 7, 7, 49 플러스 9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1, 이쪽으로 1이니까 2분의 1에다가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이쪽은 50. 자, 이쪽은 몇이냐면 29. 이쪽은 몇이냐면 3. 요 두 개를 더하면 32네요.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이게 같다면 일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같지 않기 때문에 인일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인일라스틱이다. 다음 같이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틱 투게더가 있어요.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인다. 자, 여기에 4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더해보겠습니다. x방향으로 4, 그 다음 y방향으로 3.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몇이 되냐면 이쪽으로 5가 되겠죠. 5가 됩니다. 자, 5가 이제 파이널 모멘텀이니까 이 파이널 모멘텀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토탈 매스 곱하기 토탈 벨라시티. 토탈 매스는 5kg. 그래서 벨라시티는 한 덩어리가 된 다음에 파이널 벨라시티 1이 되겠네요. 이렇게.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요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8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8번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얘부터 보면 얘는 몇이냐면 이쪽으로 2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몇이냐면 15,000? 아니죠? 15,000. 예, 이렇게. 여기도 2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이쪽으로 몇이 돼야 되냐면 25,000.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게 모멘텀이니까 토탈 매스는 3000 곱하기 벨라시티 V 파이널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V 파이널은 몇이냐? 3분의 2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볼리스틱 펜줄럼.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불나게 박힌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에너지 컨저베이션. 그 다음에 총알이 박혀 들어가는 과정은 모멘텀 컨저베이션. 이렇게 됩니다. 모멘텀 컨저베이션하고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각각 들어갑니다. 자, 제일 처음 거 모멘텀 컨저베이션부터 한번 써볼게요. 제일 처음에 MV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한 덩어리가 돼서 라지 M 플러스 스몰 m V 파이널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V 파이널은 이제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스피드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 V 구하려는 겁니다. 요거 V 몇인지 총알의 스피드 구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총알의 스피드는 V는 M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V 파이널인데, 그럼 V 파이널만 잘 구하면 되겠네요. 그건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한 덩어리가 됐을 때 2분의 1 라지 M 플러스 스몰 m V 파이널의 제곱 이퀄,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H만큼 올라간 거죠. mg H 요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서 요 M 플러스 스몰 M 지우고요. V 파이널 구해볼게요. V 파이널은 루트 2g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루트 2gh를 여기다 넣을게요.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M 플러스 스몰 m분의 에다가 루트 2gh 다음 같이 되네.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좀 바뀌었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런 황당한 수. 맞나? 맞아요? 그래. 오락가락하네요. 이렇게. 그럼 여긴 루트 2g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알의 스피드를 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게 9번이고요.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총알이 날라와요. 총알이 날라와서 여기 박히는 거죠. 박혀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압축. 자, 일단 모멘텀 컨저베이션 M 곱하기 V, 이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V 파이널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서는 X 요거 구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요거 구하려고 그래요. 자, 일단 V 파이널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V 파이널은 M 플러스 스몰 m분의 M 곱하기 V다. 자, 이거 전체를 그냥 P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 전체를 P. 모멘텀 지금 컨저브 되고 있으니까요. 자, 에너지 컨저베이션 쓰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죠.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로. 처음에는 어떠냐면 한 덩어리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2M 플러스 몰 M, 아까 키네틱 에너지의 공식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다 P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방식. 한 덩어리가 된 다음에 그때 키네틱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양쪽에서 2분의 1, 2분의 1 같이 지워주고요. 요 X 구하겠습니다. X는 K에다가 M 플러스 스몰 m, 그 다음 위에 뭐 있습니까? P의 제곱, 여기 아직은 X의 제곱이죠. 근데 루트를 씌워야 되겠네요. 루트 씌우고, P에도 이제 루트 없어지고, 아니, 제곱 없어지고. 근데 P가 바로 뭐였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그걸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편한 방법을 곱하기 MV. 총알의 스피드 M하고 V하고 총알의 매스 M을 알면은 얘가 얼마나 압축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거기까지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Coefficient of Restitution. 좀 문제를 풀면서 나가야 되긴 한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줄게요. 이번에는 모멘텀을 좀 약간 내용을 쭉 좀 뽑기 위해서. 네? 왜요? 요거 숙제 있잖아요. 숙제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테스트도 있어요. 온라인 테스트 대신에 그냥 문제만 숙제로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 온라인으로 안 하면 제가 여러분들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가 안 돼가지고 재촉을 못 하잖아요. 재촉하는 재미로 사는 건데. 자, coefficient of restitution. coefficient of restitution 뭐냐? 이렇게 벽이 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벽으로 예를 들면 공이 테니스 공을 하나 던졌더니 10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7로 튀어나왔다. 뭔가 스피드가 줄었네요. 이때 줄어든 그 비율, 스피드가 줄어든 그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0분의 7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restitute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리바운드예요. 리바운드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되튀어나올 때 그때 비율입니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스피드의 비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뭐 벽에다가 공 던져가지고 튀어나오는 그 비율을 뭐 알아서 별로 재미있는 거 없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동차, 교통사고 같은 거 있죠. 자동차가 두 개 가다가 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서로 다가가다가 충돌한 다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다시 되튀어나가느냐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잘 봐주세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10하고 3이니까 그때 relative velocity는 7입니다. 7. 어떻게 알았냐면 10-3으로서 알았죠. 그래서 이때 coefficient of restitution은 10-3분의 다시 이제 멀어지는 스피드, 다시 되튀어가지고 멀어지는 스피드는 몇이냐면 7 빼기 5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만일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벨라시티의 그 비율이겠지만 우리는 그냥 여기를 플러스로 잡은 것이 크기로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처음에 V1 V2분의 V2 프라임을 먼저 쓰는 거죠. 여기는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 이렇게. 요 값이 만일에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그 상대 속도가 더 작아진다면은 뭔가 뭐 이렇게 에너지를 좀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일단 1일 때가 있고, 그럼 1보다 작을 때가 있고, 아예 0일 때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의 경우가 여기 써 있습니다. 1일 때를 뭐라고 하냐면 elastic.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뭐냐? inelastic. 그 다음에 아예 0인 경우는 뭐냐? perfect inelastic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든 경우는 다 충돌입니다. 충돌은 충돌이에요. 그래서 모멘텀 콘저베이션은 다 해당됩니다. OK죠. 하지만 키네틱 에너지는 일래스틱일 때만 해당된다. 키네틱 에너지는 일래스틱일 때만 해당된다. 이때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efficient of restitution을 사용하는 이그젠플인데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 콘저베이션하고 그 다음에 coefficient of restitution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식을 써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모멘텀 몇이었냐면 40이었죠.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각각 5는 V1 프라임으로 그 다음 10은 V2 프라임으로 이렇게 튀어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엔 8 빼기 0이었죠. 근데 충돌한 다음에 몇이 되냐면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자,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V1하고 V2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좀 계산해 주세요. V1 프라임, V2 프라임 신속하게 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이거 그렇게 오랫동안 풀 문제는 아니죠. V1 프라임 몇 나왔습니까? V1 프라임은 몇 나왔어요? 0. V2 프라임은 4인가요?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약간 사실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일레스틱이면서, 즉 다시 말해서 코에피션트 오브 레스티튜션이 1이라는 말하고 키네틱 에너지가 콘저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왜 같은 말이냐? 모멘텀은 콘저브 되겠지만 키네틱 에너지가 콘저브 되면 그게 일레스틱인데, 일레스틱일 때 왜 코에피션트 오브 레스티튜션이 1이 되는지 요걸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계산을 잠시 뒤에 우리가 해볼 거고요. 요것들을 우리가 다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요거 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당구공 두 개를 정면 충돌시켰을 때 속도가 서로 바뀐다는 게 있죠. 어떤 거냐면 얘가 10으로 가고 얘가 제일 처음 멈춰 있었다. 충돌한다면 얘가 멈추고 이쪽에 있는 게 10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증명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주 커다란 물체가 있다. 아주 커다란 물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물체가 와서 다시 튀어나갈 때 일레스틱이라면 10으로 왔다가 10으로 다시 튀어나가야 되겠죠. 뭐 이런 거라든지. 그거보다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아주 커다란 물체가 있는데 얘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물체가 멈춰 있었다. 얘가 10으로 다가온 다음에 멈춰 있는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 얘는 그대로 10으로 가고 멈춰 있던 물체는 20으로 튀어나간다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되고. 자, 그 전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이그젬플들을 먼저 풀어보고 그것들을 간단히 한 번씩 다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은 5번입니다. 일라스틱 콜리전이에요. 자, 모멘텀 컨저베이션식을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멘텀 컨저베이션부터 써보면은 여기다 쓸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이 두 개 곱한 거니까 1. 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0.6. 요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0.5 곱하기 V1 프라임 플러스 0.3 곱하기 V2 프라임. 이렇게 된 거. 이게 모멘텀 컨저베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레스티튜션이 1이라는 거 그걸 써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요. V1 마이너스 V2분의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이 1이다. 이걸 써야 되는데요. 매번 이렇게 쓰는 게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씁시다. V1 마이너스 V2가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네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어떠면 2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2 빼기 마이너스이니까 4죠. 4는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 가지고 V1 프라임하고 V2 프라임을 계산해야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 모멘텀 컨저베이션식, 밑에는 코에피션트 오브 레스티튜션이 1이라는 식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V1하고 V2 한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 네.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2가 0인 경우요? 그럼 스틱 투게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충돌한 다음에 상대 속도가 없어진다는 건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V1 프라임, V2 프라임, 아, 결국 둘 다 모멘텀은 문제가 되는 컨저브 되는 거죠. 움직이긴 움직여요. 근데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신속하게 계산해 보세요. 물론 APPX-C 계산기 쓸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 하지만 이 정도는 손으로 계산을 해야지 뭐. 그죠? 너무 그 기계에 맡겨두면은 어저께 새벽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사탄의 인형이라고 척키인데 옛날 척키가 아니에요. 옛날 척키는 귀신 들리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AI 사탄이 똑같은 영화인데 근데 그게 귀신이 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AI야. 로봇인데 꼬마 로봇인데 포맷은 똑같아요. 옛날 거. 누구랑 봤어요? 혼자 봤습니다. 네? 새벽에 무슨 여자친구랑 영화를 봐. 근데 별로 추천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너무 좀 무서워가지고 혼자 보기에는 진짜 무서운 영화다.
자, 누가 딴 사람이 뭐 계산해 주겠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다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산 나온 사람이 KCC 어떻게 나왔어요? 똑같아요? 아직 제가 계산이 죽지 않았네요. V1 프라임은 마이너스 1, V2 프라임은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일라스틱 콜리전. 자, 끝난 게 아니라 한 개 더 있습니다. 또. 자, 여기는 너무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냥 V0라고 쓰겠어요. 그 다음 여기도 이거 지우고 그냥 M이라고 쓰겠습니다. M. 뉴트론을 매스 M, 그다음 카본을 매스 12M으로 놓겠어요. 12M. 그럼 얘는 V0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서 계산해 볼게요.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M 곱하기 V0는 M 곱하기 V1 프라임 플러스 12M 곱하기 12M 곱하기 V2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요거 하나 있고요. 이게 모멘텀 컨저베이션. 그 다음 코이피션트 레스티튜션은 V0는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 요거죠. 양쪽에서 매스 지우고서 V1하고 V2 프라임을 둘 다 V0로 한번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알지브라이크하게. V1 프라임, V2 프라임을 V0로 표현하라. 자, 딴짓 하지 말고 빨리 풀어보세요. 저기. 제이콥식 딴짓 하지 마시고 빨리 풀어보세요. 너무 쉽다고 그냥. 여러분들 피직스 어렵다고 하는 게 혹시 이런 계산 못 해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이 계산 못 해가지고 못하면서 피직스 어렵다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자, 하여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V1 프라임은 마이너스 13분의 11 V0, 그 다음 V2 프라임은 13분의 2 V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 더 나가기 전에 요건 더 이제 나중에 더 하면 되겠고, 여기 나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증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모멘텀하고 키네틱 에너지가 콘저브 되면 코이피션트 레스티튜션이 왜 1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M
M1 V1 플러스 M2 V2 요건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모멘텀 컨저베이션이고 키네틱 에너지 컨저베이션 여기는 어떻게 되면 2분의 1 M1 V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M2 V2의 제곱 M2 V2의 제곱 다 쓰기가 좀 귀찮은데 M1 V1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2분의 M2 V2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 아래쪽 식에서 2분의 1을 다 지우고 나면 위식하고 아래쪽의 차이는 제곱이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자, 아래쪽에 있는 식을 먼저 다시 한번 이렇게 변형해 볼게요. M1으로 다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M1으로 묶어주면 아래쪽 식을 그럼 여긴 V1 제곱 빼기 V1 프라임의 제곱이 됩니다. 이쪽은 뭐가 되냐면 M2 곱하기 V2 프라임의 제곱 빼기 V2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래쪽 식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위쪽 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위쪽 식도 마찬가지. M1하고 M2 따로따로 분리해서 묶어주면요. 다른 점이 제곱만 없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 딱 제곱만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V1 빼기 V1 프라임 여기는 어떻게 되냐? M2 V2 프라임 빼기 V2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식하고 위식 두 개를 다 써봤어요. 이 두 개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나눗셈 합차공식 아시죠? x제곱 마이너스 x y의 제곱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런 거 아시잖아요. 자, 두 개 나눈다. 나누면은 뭐가 되죠? 그렇죠. v1 플러스 v1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뭐가 되냐면 v2 프라임 플러스 v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프라임하고 프라임 아닌 걸 따로 분리하게 되면 이제는 v1 마이너스 v2는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로부터 이제 결론은 어떤 게 나오냐면 coefficient of restitution v1 마이너스 v2분의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은 뭐죠? 1 나온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멘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mv였고요. 그 다음에 임펄스는 뭐였냐면 f 델타 t였는데 또는 인티그럴 f dt 이런 것이었죠. 근데 임펄스하고 모멘텀은 어떤 관계였냐면 임펄스 넷이 이게 체인지 오브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냥 임펄스가 아니라 임펄스 넷이에요. 그거 좀 잘 유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이게 또 있었죠. f 넷은 dp dt다. 모멘텀의 체인징 레이트가 바로 f 넷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 있죠. 토탈 모멘텀이 컨저브 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일단 하나는 요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뭐 요거 아닙니까? 그죠? 콜리전하고 스틱 투게더, 그 다음에 익스플로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익스플로전은 뭐 세퍼레이션이라고 봐도 되고요. 자, 그런 경우마다 다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F1하고 F2 두 개를 더해서 F1하고 F2를 두 개 더해서 0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로 액션 앤 리액션 외에 다른 힘은 없어야 되는 거였죠. 이걸 다시 써보면은 d p1 플러스 p2 나누기 dt 뭐 이런 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토탈 모멘텀은 컨저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냐면 coefficient of restitution이라고 v1 v2분의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1이면은 뭐가 됐었냐면 일라스틱이었죠. 일라스틱. 자, 그래서 2가 1인 경우, 2가 1보다 작은 경우, 2가 아예 0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바로 일라스틱. 그 다음에 이건 인일라스틱. 그 다음에 이건 퍼펙트 인일라스틱. 근데 퍼펙트 일라스틱이라고 하면 그건 그냥 일라스틱이랑 같은 말입니다.
주의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P 토탈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경우에서 P 토탈은 컨저브 된다. 컨저브 되고 컨저브 되고 컨저브 된다. 하지만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됐었냐면 키네틱 에너지 토탈은 컨저브 안 되고, 아니 되고, 여기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런 얘기. 자, 거기까지 좀 얘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일라스틱 콜리전 조금 남은 거 더 좀 마무리를 좀 짓고, 여기서부터. 자, 7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먼저.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블락이 두 개가 둘 다 움직이고 있어요. 얘도 움직이고 있고 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번이 조금 더 스피드가 빨라가지고요. 1번이 조금 더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결국 따라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이 압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스프링이 압축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스프링이 가장 최대로 압축되었을 때 이 두 개의 벨라스티는 어떤 관계가 되게 되냐면 서로 상대 속도로 다가오다가 상대 속도로 멀어지면은 상대 속도로 다가오다가 상대 속도로 멀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렐러티브 벨러시티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중간, 바로 렐러티브 벨러시티가 제로인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거리가 어때요? 짧겠죠, 그죠? 왜냐면 가까워졌다 멀어지기 때문에 가장 가까워질 때가 바로 제로인 순간이죠. 렐러티브 벨러시티가.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대한도로 압축된 순간이 렐러티브 벨러시티가 0인 순간, 즉 순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장 맥시멈 컴프레션 됐을 때 스피드는 그래서 뭐냐 하고 물어보면은 그래서 모멘텀 컨저베이션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앤 리액션 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2 곱하기 10 플러스 5 곱하기 3 이게 토탈 모멘텀이었죠. 나중에는 전체를 다 더하면은 7 곱하기 V 파이널이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V 파이널은 35 나누기 7이니까 5가 되겠습니다. 5m/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그때 맥시멈 컴프레션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가장 최대한도로 압축되었을 때 그때 순간은 같이 움직이니까. 자, 에너지 컨저베이션 한번 써볼게요. 에너지가 어디로 날아갈 데가 없어요. 스프링이 압축되는 일만 있는데 그건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자, 제일 처음에는 키네틱 에너지가 2분의 1에다가 2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5 곱하기 3의 제곱 이퀄 나중에 한 덩어리가 되면 2분의 1에다가 토탈 매스 7에다가 그 다음에 벨라스티는 5에다가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인데 k를 한번 100으로 놓겠습니다. k를 100으로 놓을게요. 단순하게 이렇게 되겠죠. 자, x 한번 신속하게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x 한 번만 구해주세요. 자, 그래서 x 구해보니까 몇 나왔나요? x 구해보신 분.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그죠? 신속하게만 계산할게요. TI 좀 갖고 다니셔야죠. EPS TI 쓸 수 있어요? 아, 이거 시험이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인스파이어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입니다. 안 나와요? 루트 10분의 7? 루트 10분의 7입니다. 루트 0.7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 다음 3번 잘 보면 얘네들이 이제 압축되었다가 다시 튕겨 나가는데 예,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었다가 다시 키네틱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레스틱 콜리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고스란히 다 보존이 되기 때문입니다. 충돌을 하고 나서 다시 튕겨 나올 때도. 그래서 이때는 뭘 써도 좋을 거냐면, 물론 에너지 콘저베이션을 써도 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에피션트 오브 레스티튜션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일 처음 모멘텀은 아까 구했었죠, 이미 여기서 2 곱하기 10, 그래서 5 곱하기 3 이퀄, 그 다음에 2 곱하기 V1 프라임, 5 곱하기 V2 프라임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코에피션트 오브 레스티튜션은 제일 처음에 10하고 3이었으니까 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한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V1하고 V2 이렇게 좀 계산해 주세요.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이거 어떤 상태냐면요, 여기가 지금 이 슬로프가 상당히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M1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M1은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M2는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의 X 컴포넌트는 각각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게 되는 거죠. X 방향으로 액션 앤 리액션 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역시 토탈 모멘텀은 컨저브가 됩니다. X 방향으로만. 그래서 PX, X 방향으로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한번 써볼게요. PX. 자, M1은 M1 V1 플러스 M2 V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V1 V2라는 건 이 파이널 스피드를 말하는 거예요. 파이널 벨라시티 이퀄 0이죠. 왜냐면 제일 처음에 0이었기 때문에 X방향 벨라시티가. 그 다음에 에너지 콘저베이션을 쓴다면 제일 처음에는 몇이었냐면 M1GH, 이게 나중에 뭐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 M1 V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M2 V2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simultaneous equation, 여기서 V1을 구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여기다 V1을 집어넣으면 V2만 다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V1하고 V2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컨셉으로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숫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로부터 V1하고 V2 다 구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뭘 사용하고 있냐면 모멘텀 컨저베이션, X방향으로만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가능해요. Y방향은 왜 안 가능하냐? Y방향은 노멀 포스하고 그래비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아래를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쪽으로는 의미가 없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당구공인데 헤드온 콜리전이 아니라 글랜스 콜리전, 약간 비껴 맞는 거죠. 글랜스 콜리전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매스 M이 있어요. 얘가 지금 V0로 오고 있습니다. 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에 부딪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쭉 가다가 얘는 이쪽으로 튕겨 나가고, 그 다음 또 얘는 이쪽으로 또 튕겨 나가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얘는 이쪽으로. 자, 그때 이때 앵글, 사이의 앵글을 우리가 여기 세타1, 세타2라고 합시다. 그 앵글의 관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가 지금 몇이냐면 V1이고 여긴 V2 이렇게 되겠죠. 자, 모멘텀 컨저베이션부터 써볼 텐데 제일 처음에 모멘텀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요, 모멘텀 컨저베이션 벡터로 써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쪽 방향 모멘텀이 있죠. MV0죠. 자, 그런데 튕겨난 다음에 이게 또 그 다음에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모멘텀 MV1,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MV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앵글, 여기가 바로 세타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 앵글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잘 보면 이 앵글, 여기 세타2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세타2면 여기도 세타2라는 거죠. 자, 이런 삼각형이 되는데 문제는 매스가 다 똑같기 때문에 매스끼리 다 또 지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워주면은 그 매스가 지워진 스피드에 대한 삼각형을 똑같은 시밀라리티 폼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세타1, 여기 세타2, 여기가 V0, 여긴 V1, V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써야죠. 왜냐면 일라스틱이기 때문에. 여기선 코에피션트 오브 레스티튜션을 쓸 수는 없어요. 그건 헤드온 콜리전, 일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때는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이제 되는데 제일 처음에 2분의 MV0의 제곱, 여기 뭐가 되냐면 2분의 MV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MV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양쪽에서 2분의 M, 2분의 M, 2분의 M 같이 지워지고요. 그래서 V0의 제곱은 V1의 제곱 플러스 V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음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직각삼각형, 그죠? 라이트 앵글. 그래서 여기가 라이트 앵글이 되는 거죠. 여기가 라이트 앵글이 되면 결론적으로 세타1하고 세타2를 더한 것도 90도다. 90도다. 요게 90도가 되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기가 90도가 된다는 얘기죠. 90도. 하나가 30도면 한쪽이 30도면 한쪽은 60도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쪽이 20도면 한쪽이 70도가 된다. 세타1하고 세타2가 각각 몇 도인지는 몰라도 두 개를 합한 값은 90도가 된다. 이거는 근데 단 가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면 이 공이 그 테이블 위에서 무슨 스핀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프릭션 전혀 없이 그냥 미끄러지기만 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자,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또 그 다음에 있어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10번 이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글랜스 콜리전은 맞는데 거기다 여기 일라스틱이라고 또 쓰겠습니다. 일라스틱. 근데 매스가 달라요. 두 개가 매스가 다릅니다. 아까는 매스가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매스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행히도 일라스틱이기 때문에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먼저 쓸 수가 있어요.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먼저 써가지고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는 0.5, 그 다음에 스피드는 4네요. 그래서 에너지 컨저베이션부터 써보면은 2분의 1에다가 5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럼 충돌을 한 다음에 A는 이쪽으로 2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5 곱하기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분의 1에다가 매스 B는 매스가 몇이면 0.3 이게 0.5였나요? 아니 이건 0.3이고 옆에 있는 게 0.5 0.5 여기도 0.5 이렇게 돼야 되죠. 0.3 그 다음에 여긴 V2의 제곱 V2가 몇인지는 몰라서 V2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걸로부터 V2 프라임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V2 프라임을 구합시다.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컨저베이션식을 아까처럼 삼각형의 그래프로 한번 다시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쪽 방향으로 m 곱하기 v 요 두 개 곱한 거죠. 그래서 4하고 5를 곱하니까 2가 되겠습니다. 0.5 곱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0.5하고 2를 곱하니까 1이 돼야 되겠죠. 1 이렇게 앵글을 한 요 정도로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가 알파가 돼야 되니까 크기는 요 정도로 1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쪽으로 그려줘야 되죠. 여기 뭐가 돼야 되냐면 매스가 0.3이니까 여기 요거 있잖아요. V2 프라임을 구해야죠. 일단 V2 프라임을 한번 구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모멘텀 벡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멘텀의 합이 처음이나 나중에 같다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준현 씨 몇이에요? V2 프라임. 계산 중에 손을 하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훌륭하네. 그래서 몇입니까? 지금 아직 하고 이루트 5예요? 저 그거 나왔는데 2루트 5 하여튼 뭐 아니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뭐 별 수 없어. 2루트 5 뭐 2루트 5니까 이쪽 방향의 벨라스티가 2루트 5래요. 거기다 2를 0.3을 곱해야죠. 맞아요? 2루트 5 확실합니까? 루트 10? 이렇게 계속 숫자 계속 갈게요. 아무래도 제가 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제 계산을 잘 못 믿지만은 양쪽에 2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 5, 4, 16, 80 이퀄 5, 4, 20 플러스 3V2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됩니다. 60은 3 0.3이에요? 0.3 아닌데 양쪽에다 다 10을 곱했는데 네. 안 곱했어요? 양쪽에다 다 10을 곱하고 계산하는 중. 아니, 여기도 다 10을 곱했어요. 지금 제가 2도 곱하고 10도 곱했습니다. 아 그래요? 800이에요? 아 참. 80 맞죠? 10 곱해서 80 맞죠? 예. 근데 여기도 20. 10 곱하면 800이죠. 네. 5 곱하기 16이 5 곱하기 16, 80 맞는데 왜 그래? 자 여기 20. 예. 그다음 여기는 60. 굉장히 어려운 계산한다 진짜 그죠? 루트 프라임의 제곱. 루트 20이네요 그죠? 2루트 5 맞네 그러면. 2루트 5가 맞고 2루트 5에다 뭘 곱해야 되냐면 매스를 곱해야 되겠습니다. 0.3 0.6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자 이렇게 각 사이드의 길이를 알았으니 각 엣지의 길이를 알았으니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알파하고 베타 이거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알파를 계산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의 0.6 루트 5의 제곱은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
1 곱하기 2의 코사인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주 계산할 수 있다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6루트가 네? 0.6 루트가 뭐냐고요? 아,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게 모멘텀의 삼각형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밸런스를 지금 구한 것이 2 루트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매스가 0.3이거든요. MB가. 그래서 0.3을 곱했습니다. 네. 자,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P1이고요. P1. 그 다음에 이쪽이 P2. P1 프라임. 그 다음에 이쪽은 P2 프라임. 요것입니다. P1은 M1 V1이고요. V0고요. 그 다음에 이건 M1 V1 프라임. 여기는 M2 V2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린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모멘텀은 나중에 모멘텀 두 개의 합과 같다. 요 벡터는 요 벡터 플러스 요 벡터 맞죠? 그죠? 이렇게. 네. 동그라미 친 거요. 코사인 알파입니다. 깨끗하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왼쪽 항의 정기 뭐예요? 요거요? 요거? 네. 요게 지금 지금 그 수학 제가 좀 수학을 살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아는데 저기 뭐라 적은 거냐고요? 모르는 것 같아서. 알아요. 알아?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걸 안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 적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진짜 확대해서 0.6 루트 3. 아니 저건 아, 셀프랑 모르는 거지.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뭐가요? 요거의 제곱 말하는 건데. 아니 소수점을 저렇게 써도 돼요? 아, 요거? 0.6루트라고? 아, 0.6 루트라고 써도 되냐고요? 네. 안 돼요? 당황스럽네. 0.6 곱하기 루트고요. 예, 그런 뜻이죠. 아, 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깨끗하게. 보기에 원은 이렇게. 이건 틀린 식이 아닙니다. 0.6 곱하기 루트 5라는 뜻이죠. 저는 0.6루트가 적었어요. 그렇게 쓴 건데. 0.6 곱하기 루트 5. 아, 이거 넌 이런 얘기인 줄 알았다고? 네. 6 루트 5. 아, 상상력이 대단한데. 그것도 쌤이 더럽게 써서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기발하다. 저는 말이죠, 시대를 잘 못 따라갑니다. 이것도 요즘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이거에서 이거 없어졌다며. 이거 바뀐지도 한 6년 됐다고 하더라고. 6년 정도 됐대. 밑에 있는 거 이거 안 쓰는 게. 참. 여러분들이 안 가르쳐주면 전 몰라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써야 되는데. 써야 돼. 쓰시오. 자, 천천히 쓰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 볼게요. 자, 센터 오브 매스. 캘큘러스에서도 뭐 이런 거 좀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센터 오브 매스나 센터 오브 볼륨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대충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을 한번 쭉 그어볼게요. 자, 여기가 만일에 오리지널 포인트, 오리지널. 자, 근데 여기서 만일에 한 요쯤 떨어진 요 위치, 포지션 x1에 그 다음에 x2에 각각 매스가 1인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각각 1이다. 그럼 얘네들의 센터로 매스는 어디 있게 되냐면 딱 정확하게 정중앙에 있게 되는 거죠. 두 포지션의 딱 중앙, 여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x의 에버리지는, 이거. x의 에버리지는 어떻게 되느냐? 잠깐 이거 지우겠습니다. 또 준우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또 깨끗이 써야지. 못 알아듣겠다는 이 막. 자, 1 플러스 1분의 x1 플러스 x2. 뭐 이거를 뭐 에버리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이런 게 여기에 두 개가 있다. 여긴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을 다 에버리지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이걸 지우고서 한번
쭉 에버리지를 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x1 플러스 x2, x1, 여기는 x2 플러스 x2 플러스 x2, 뭐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제 따로따로 보면서. 자, 근데 이거 한꺼번에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x1 플러스 3 곱하기 x2,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2하고 3이 각각 매스니까 m1 플러스 m2분의 m1 x1 플러스 m2 x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잘못 썼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센트럴 매스는 결국 뭐냐? 매스를 하나의 웨이트로 해가지고 포지션을 에버리지를 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센트럴 매스의 데피니션이다.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돼 있는 물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연속적으로 돼 있는 경우, 연속적으로 돼 있는 그런 물체, 그런 것들의 센트럴 매스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인티그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별로 그런 걸 하지는 않을 거지만은 이렇게 인티그랄을 사용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우리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AP 피직스 C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는 별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이 X축 방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포인트들이 있다고 했을 땐 이렇게 벡터들을 또 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벡터들 여러 개를 다 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아래쪽은 매스를 다 더하고 위쪽은 매스 타임스 포지션을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 센트럴 매스를 구한다.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것의 센트럴 매스를 구한다. 근데 얘네들은 각각의 센트럴 매스에 모든 매스가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표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M1, M, 여기를 M, 여기도 M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철사 하나, 직선 하나를 그냥 그 센터에다가 그냥 M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와 요거의 또 센트럴 매스는 어디 있냐면 딱 정중앙에 있겠죠. 여기에 정중앙에 EM을 놓죠. EM을 놓죠. 정중앙에다가 2M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 아직 하나 남아있죠. 요거와 요거의 센트럴 매스는 어느 위치에 있게 되냐면 매스가 큰 쪽으로 1대2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요 지점에 있을 겁니다.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포지션 벡터를 알고 있을 때 구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AP 시험에 나왔던 것들 이그젠플로 해보고 있어요. 요거. 자, 이거는 지금 1m가 매스가 1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긴 2m짜리니까, 왼쪽에 있는 게 2m짜리니까 여기에 요 지점에 매스가 2가 있는 것처럼 보자는 얘기죠. 포지션은 어떻게 되냐면 0,1. 자, 여기는 어떠냐면 여기도 아래쪽에 있는 거 랭스가 2m니까 매스도 2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포지션은 1,0이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떠냐면 매스 2에다가 2,1. 자,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 랭스가 1이에요. 그럼 매스는 1로 보고 어떻게 써야 되죠? 1.5. 그렇죠. 1.5,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요것의 센트럴 매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매스. 일단 매스들 다 더해.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다 더하고 매스하고 포지션을 곱한 걸 다 더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해보면 여긴 0,2. 여기는 2,0. 여긴 4,2. 플러스 마지막으로 1.5,2. 이렇게. 자,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x는 x끼리, y는 y끼리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몇 콤마 몇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림제 상식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몇이요? 7분의 10.5? 그게 무슨 소리죠?
아니 일단 위에 있는 거 다 더하면 몇입니까? 더해주세요. 7.5,6 예, 7.5,6 나누기 몇이야 이건? 7이죠 그죠? 저기 4콤마 있는 거예요. 4,2요? 아니 요 부분 요거 곱한 거 쓴 겁니다. 아, 예, 곱한 거 씁니다. 자 그래서 다 더하면은 7.5 몇이라고요? 7.5,6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14분의 15? 그 다음에 여기는 7분의 6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맞네요. 예, 교수님 맞았어요. 자,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럼 요겁니다. 요렇게 생긴 물체의 센터 오브 마스 어떻게 구할 거냐? 디스크인데 여기 좀 파먹었어요. 한 4분의 1만큼을 파먹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머지 부분의 센터 오브 마스는 분명히 여기 어딘가를 치우칠 텐데 이걸 이렇게 한번 다 쪼개보죠. 전부 다 쪼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몇 개의 조각으로 쪼개졌냐면 총 4개의 조각으로 쪼개졌네요. 여기는 매스가 지금 없으니까 0이라고 쓰겠습니다. 아니, 원래 있었다면 여기 매스를 M이라고 해볼게요. M. 여기 매스도 M, 여기 센터에. 자, 위에 있는 부분은 각각, 위아래는 각각 매스가 몇일까요? 남는 거. 남는 조각들. 전체가 4M이거든요? 그럼 위아래에 있는 거 각각 매스가 몇일까요? 각각 M이죠. 여기 어딘가에 M이 있을 겁니다. M. 여기도 여기 어딘가에 M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X 포지션의 센터 오브 매스만 구할 거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잘 보면은 근데 사실은 여기는 지금 파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M이 아니라 0인 것이죠. 0. 자, 그럼 한번 다 써볼게요. 0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M 이렇게 쓰고요. 그럼 여긴 0이니까 어차피 쓸 필요 없고 플러스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포지션이 X 포지션이 0이네요. 그래서 여기도 0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어디냐? 여기도 X 포지션이 또 0이네요. 그래서 또 0이고 그럼 얘 포지션 어디냐? 2분의 R이 되겠네요. 2분의 R 여기가 2분의 R인 위치다. 그럼 여기는 M 곱하기 2분의 R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매스 타임스 포지션을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몇이냐? 6분의 R이냐?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6분의 R.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개념으로 해보면은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체를 한 덩어리 보면 여기에 지금 4M이 있는 거죠. 4M. 0인 포지션에 4M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M에다가 요 디스크가 지금 마이너스 M이에요. 마이너스 M인 디스크를 여기다 얹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이 뻥 뚫릴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을 더한다. 근데 4M의 센터는 어디냐면 제로고요. 그래서 4M 곱하기 제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M은 포지션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분의 R인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R 이런 방법.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아래쪽은 3M 위쪽은 몇이냐 2분의 MR 똑같이 역시 6분의 R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같은 방법이다. 위에는 진짜 있는 그 매스들만 가지고 한 것이고 아래쪽은 전체 꽉 차 있는 매스를 하나로 보고 거기에다 마이너스 매스를 하나 살짝 얹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은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 문제. 잘 봐주세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 곤봉이 있네요. 곤봉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런 거.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네? 클럽? 아, 그냥 클럽이야? 오, 그렇게 훌륭하네요. 하여튼 뭐 그냥 아이펜슬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아이펜슬. 이게 근데 15만 원 정도 돼가지고 던지면 안 되니까. 이거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기 센터 오브 매스가 있거든요. 약간 센터보단 약간 위로 치우치겠죠.
근데 이게 위로 치우칠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아래로 치우쳐요. 여기가 무겁습니다. 이 아래쪽이 무거워요, 사실은. 이 위에는 좀 비어있어, 텅텅 비어있어가지고 약간 아래쪽으로 치우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돌아요. 빙글빙글 돌면서 그게 하나의 포인트로 해가지고 프로젝타일 모션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곤봉, 클럽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센터로 매스가 하나의 포인트처럼 다음과 같이 프로젝타일 모션을 하고 있고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서큘러 모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익스플로시브한 그 폭탄이 공중을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갑자기 폭발을 한다. 그럼 얘네들의 파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편들의 센터로 매스가 여전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느냐? 이 프로젝타일 모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프로젝타일 모션을 하고 있다. 그걸 설명하기가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설명 자체는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 계산을 좀 해보려고요. 자, 일단 센터로 매스의 데피니션을 다시 한번 썼어요. 이렇게. 왜 도대체 그 파편들의 센터로 매스가 여전히 프로젝타일 모션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일단 포지션 벡터, 센터로 매스의 데피니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썼고요. 이걸 한번 데리버티브 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포지션들이 다 데리버티브가 되니까 벨라시티 V1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매스의 벨라시티는 결국 뭐가 되냐면 아래쪽은 토탈 매스, 위쪽은 토탈 뭐죠? MV니까. 모멘텀. 지금 바로 요 과가 바로 모멘텀 과죠. 아래쪽은 토탈 매스, 위쪽은 토탈 모멘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자, 그거 일단 알아두시고 한 번 더 데리버티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센터로 매스의 엑셀레이션이 되는데 이제는 여기가 포지션 벡터가 다 엑셀레이션 벡터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M1, A1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F1이죠. M2, A2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F2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물체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물체다. 근데 얘네들이 서로 뭐 그래비테이션 같은 것 때문에 서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이건 F12, 여기는 F21.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얘한테 뭐 다른 익스터널 포스가 있겠죠. 뭐 이런 그래비테이션 같은 거라도. 여기는 뭐 F1 익스터널, 이렇게. 여기는 F2 익스터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토탈 포스, 요거의 포스하고 요 포스를 다 더해주면 액션 앤 리액션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뭐만 남는 겁니까? 액션 앤 리액션 없어지고 뭐만 남게 되는 거죠? 익스터널 포스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 F1하고 F2를 더해주면 액션 앤 리액션, 인터널 포스들은 다 사라지고 시스템 안에 인터널 포스는 사라지고 시스템 밖에서 주어지는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같은 거, 익스터널 포스들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아래쪽은 매스가 전체 살아남고 위에는 익스터널 포스의 토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토탈 매스가 되고요.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그 파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M1 엑셀레이션 대신에 G1, G, M2 엑셀레이션 대신에 G, 이 ACM이 그죠? 그 파편들의 센터로 매스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M1 플러스 M2. 그다음에 여기 한 개 더 써봅시다. M3G. 여기도 또 M3 이렇게 가는 거. 점점점점. 자,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위아래서 약분되면서 뭐가 남는 거죠? 네? 뭐가 됩니까 이거? G가 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센터로 매스는 마치 포인트 매스 혼자서 G라는 엑셀레이션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운동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일에 각 포인트마다 그 엑셀레이션이 다르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엑셀레이션 듀 투 그래비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G가 될 뿐만 아니라 센터로 매스 엑셀레이션도 G가 되므로 그래서 파편들의 센터로 매스는 마치 포인트 매스 하나가 G라는 엑셀레이션을 받으면서 날아가는 것과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그젠플 계산해 보면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프로젝타일이 어떻게 생겼냐? 3M이다. 3m가 아니라 3M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3M이 지금 2M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M하고 이렇게 쪼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긴 한데 그림은 좀 안 좋은데 지금 여기 하이스트 포지션이 되기 그림이 조금 약간 좀 이상하긴 하죠. 자, 하이스트 포인트에서 두 개로 쪼개졌다. 하나는 EM,
하나는 M으로 쪼개졌다. 이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호라이전털리 오포지트 디렉션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호라이전털이 아니니까 좀 그렇죠. 이건 좀 더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EM은 어디에 떨어지느냐? 100m 위치에, 프로젝션의 100m 위치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어디에 떨어지느냐? Find the distance of the second mass, 어디에 떨어질 것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겁니다. 만일 폭발을 하지 않았다면, 좀 더 그림을 잘 그려볼까요? 폭발하지 않았다면은 그림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일 꼭대기에서 폭발을 했답니다. 근데 이거 잘 보니까 제일 처음에 20 루트 2라는 벨라시티로 지금 갔대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그림을 봐볼게요. 이렇게 요 방향으로 지금 20 루트 2라고 합니다. 근데 45도짜리라서 X하고 Y 컴포넌트가 각각 몇이냐면 이쪽으로 20, 또 이쪽으로도 20인 거죠. 이렇게 X방향, Y방향으로 각각 20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만일에 폭발하지 않았다면 어디가 제일 꼭대기 지점이 되고 어느 지점에 떨어질지 그걸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폭발하지 않았다면 여기부터 한번 계산해 주세요. 자, 그럼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디스턴스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게 이제 키네마틱 두 번째 공식인데 여기서 Y 방향으로만 보게 되면 여기다 Y를 첨자를 다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Y 방향으로만 보면 요건 일단 Y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V0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쓸게요.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V로만 쓰겠습니다.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지만 Y 방향으로니까 VY, V0Y, AY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일 꼭대기 부분 보고 있습니다. 꼭대기. 자, 꼭대기에서는 Y 방향 밸런스는 0. 그 다음에 이니셜 밸런스는 여기는 20. 그 다음에 엑셀레이션은 Y방향 엑셀레이션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10이라고 쓰겠어요. 그리고 T.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X방향 얼마만큼 갔을 것이냐. 자, 그것도 계산해야 되겠죠. X는 VX 곱하기 시간. 근데 VX도 20이니까 20 곱하기 2 해가지고 몇이 되느냐? 40이 된다. 여기 위치가 40이고요. 그럼 여기 위치는 8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걸 알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지금 EM짜리가 어디에 떨어진다고 그랬냐면 100m 위치에 떨어진다고 써 있습니다. 100m. 자, 이 그림을 이제 잘 보면서 다시 좀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40. 여기가 80.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그려보면은 100m는 여기가 60이면 100m는 한 이쯤에 있겠죠. 근데 여기에 누가 떨어지냐면요. 아이고. EM이 여기에 떨어진답니다. 2M. 그럼 M은 어디에 떨어져야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지금 센터럴 매스는 여기거든요. 센터럴 매스 여기인데 하나는 M, 하나는 EM인데 EM이 여기 떨어진다면 M은 더 가까운 데 떨어져야 되냐, 먼 데 떨어져야 되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감으로 보면 여기 떨어져야 되겠죠. 여기 M이 떨어져야만, 여기가 센터럴 매스니까 센터럴 매스에서부터 가까운 쪽에 큰 매스가 있고, 먼 쪽에 더 작은 매스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리 바로 다운워드로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센터럴 매스 위치를 80이라고 놓고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M이 아니라 2M이죠. 2M.
EM은 100m 위치에 떨어지고 EM 플러스 M분의 EM 곱하기 100 플러스 M 곱하기 X냐 X1이냐 이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X1 한번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럴 매스의 데피니션에 따라서 그냥 계산해 보려고요. 아래쪽은 3이 되겠고 위쪽은 200 플러스 X1인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X1은 몇이 나오냐면 38, 24니까 X1은 40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센터로 매스는 이 지점에 있다면 EM하고 M은 이렇게 스몰 m이 좀 더 먼데 떨어지게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피니션에 따라서 계산을 해봤어요. 거기까지 좀 설명드렸고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 지금 이게 지금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도 2초여야 됩니다. 2초인데 지금 어느 위치에 떨어졌냐면 100m 위치에 떨어졌어요. 100m라는 건 지금 몇 미터 갔다는 얘기냐면 40에서부터 60m 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0m. 자, 그래서 제일 위에서 모멘텀 컨저베이션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스피드가 20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X방향으로. 그래서 3m 곱하기 20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EM은 EM 곱하기 V1 M 곱하기 V1 자, M 곱하기 V1 그 다음 EM 곱하기 V2 이렇게 된대요. V2는 근데 무엇이냐? V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이니까 60 나누기 시간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도 2초예요. 그래서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양쪽에서 일단 M 지우고요. 지우고 그래서 여긴 60 그 다음에 여긴 V1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냐? 그대로 60이네요. 그죠? 그래서 V1은 몇이 되냐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1이라고 하는 물체는 속도가 거기서 순간적으로 0이 돼버려요. 그래서 프리폴을 하게 된다. 그래서 42치에 그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계산해 볼 수가 있다. 자, 일단은 문제집으로 가가지고요. 몇 개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풀어야 될 게 많긴 하지만은 일단은 몇 개만 23페이지에 자, 이렇게 6개만 풀어봅시다.
네? 번호? 번호. 갔다 오세요. 네, 갔다 오세요. 다음 시간에 자기 틀렸던 문제들 있잖아요. 오답들. 자기 틀렸던 오답들 한 30분간 테스트를 할 계획이니까 그걸 좀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주시면 합니다. 지금까지 틀렸던 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 빼고 모멘텀 앞에까지만, 에너지까지만. 에너지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틀린 거 다 주세요. 틀린 것만 다. 많지 않습니다. 50개면 뭐 40초에 한 문제씩 풀 수 있죠. 에너지까지. 예. 아니 뭐 여기다 풉니다. 각자 틀린 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각자 틀린 거를 전부 다 따로따로 문제를 만들 거거든요. 자기 틀린 것만 해보죠. 많이 틀린 사람들은 더 빨리 좀 풀어야 될 테니 잘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푸는 방법을 잘 외워야 되겠죠.